내가 가진 것들을 충분히 감사하고 가진 상태를 즐기고 누리세요. 내가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의 어느 시점이든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 모두가 지금의 나를 아름답고 고유한 존재로 빛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며 자책하는 날이 더 많으신가요? 오늘은 내 안의 결핍을 풍요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줄 책을 가져왔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멘토 정민 작가의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입니다. 이 책은 90일 동안 매일 긍정의 언어를 읽고 쓰며 우리 무의식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더 많이 갖고 싶다면 이미 가진 것을 더 많이 인지하라는 문장이 특히 마음 깊이 와닿았는데요. 요즘 들어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몰두하느라 지금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비교와 비난 대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문장들. 고통은 멀리서 관조하고 기쁨은 가까이서 음미하라는 저자의 조언처럼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한 에너지로 채워줄 문장들을 골라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변화한다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자기 확신의 힘을 깨우고 풍요의 에너지로 채워줄 문장들 읽어드립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귀 기울여 들어오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존재만으로 충분한 나를 사랑해주세요. 3살이 채 안 된 아이들을 관찰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요. 음식을 흘린다고 조심성이 없다 자책하지 않고 걷다가 넘어졌다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다며 자괴감을 느끼지도 않죠. 실수를 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존재할 뿐입니다. 의식을 외부에 두고 사는 어른들의 습성을 받아들이기 전 그때의 내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타인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올가맨다면 스스로가 늘 부족한 듯 느껴지고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인정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할 뿐 당장 자신을 완벽하게 완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내 모습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아갈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기력이나 자괴감 등 내 성장을 방해하는 감정들과 작별하게 되겠죠. 자신의 충분함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충분히 누린다. 결핍에 집중하는 마음을 보내주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죠. 결핍에 집중하는 생각 습관을 가지면 타인은 늘상 멋지고 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스스로 깎아내리는 생각의 패턴에 갇히면 점점 남의 떡만 커지고요. 자꾸만 결핍에 집중하며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에 집중하면 내면이 단단해지니 도리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에너지가 창조됩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내가 얼마나 더 잘났는가가 아닌 내가 집중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더 감사하고 더 즐길수록 내가 가진 것이 사실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물과 공기, 하늘과 나무, 새들의 지저귐, 나의 눈과 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충분히 감사하고 가진 상태를 즐기고 누리세요. 내가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구나 느끼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확장을 위한 선물이다. 끊임없는 문제에 매몰되길 멈추세요. 삶의 모든 것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기 귀찮고 신발이 젖는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맑고 촉촉한 공기에 감사하고 음악과 같은 빗소리를 즐길 수도 있죠.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싫다는 생각에 얽매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일어나고 불쾌함만 점점 더 많이 초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문제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스스로의 성장을 믿고 응원할 용기도 자라납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매몰되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한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눈앞의 문제에 얽매이는 대신 이 시간을 지나고 한층 더 여유로워진 나를 그려보세요. 어떤 문제든 지나고 나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의 확언을 반복해 적으며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 또한 나의 일부로 소중히 받아들인다. 나의 상처가 나를 빛내도록 하세요.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돌아보니 모두 지금의 제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경험들이더군요. 당시에는 끝이 없는 고통에 만성적인 우울증도 겪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모순되게도 지금은 그 경험들이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대상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잡도록 할지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빛나게 할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려있더라고요.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과거의 반복에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차가운 머리로 분석해 바라보고 앞으로 같은 실수가 없도록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보세요. 아픔으로만 느껴졌던 일들이 나에게 자양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삶이라는 커다란 여정과 나라는 존재의 소중한 일부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상처를 보석으로 연마하는 연금술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다. 힘들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일들이 버거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유독 나에게만 힘든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듯했고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스스로의 역량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마다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다고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습관화하고 나니 모든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죠. 더 이상 스스로를 유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지 않게 되니 피해의식과 감정기복, 무기력증, 우울증 모두가 개선되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내게 일어나는 일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뿌얘지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느껴질 수 있지만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침착하게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에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도 빛이 들어올 틈은 있더라고요. 각각의 문제를 돌파할 때마다 나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겠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확언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세요. 건강한 자존감을 일구려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정 욕구나 질투심, 피해의식 등으로 나의 중심을 잃으면 점점 외부 요건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 또한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중심을 잃고 방황한 시기가 있습니다. 남들을 따라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불행해지더군요. 어느 날 스스로와 너무나 단절되었음을 깨닫고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행복한 삶으로 향하게 되었죠. 누구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주고 타인을 따라잡으려 하기보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소중한 정원을 가꾸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드는 씨앗을 뿌리고 촉촉하게 물을 주고 적당한 관리를 해주면서 말이에요. 외부 자극에 흔들려 중심을 잃을 때마다 이 확언을 통해 주인의식을 되찾길 바랍니다.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임을 기억하세요. 나는 평온과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자신에게 누릴 자격을 선물하세요. 저는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회가 주어져도 무의식 중에 밀어내고 저항하기 일쑤였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맑고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과연 아기들을 보며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 자신도 한때는 하염없이 사랑스러운 아기였고 지금도 그 모습을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상을 통해 익힌 것들로 자신에 대한 분별이 심해졌을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을 주세요. 나는 평온한 마음과 모든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가 저런 걸 가질 수 있을까? 혹은 내 주제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이 확언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집중하는 곳에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싫으면 매일 아침이 괴롭습니다. 내리는 비에 짜증을 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봄에 피는 꽃들이 미우면 길을 걷는 게 고통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타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등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면 삶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는 내가 결정하죠.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운동을 할지도 내가 컨트롤합니다. 또 나는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고 울고 싶으면 울 수 있어요. 행복의 비결 중 하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은 집착과 욕심이에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에 집중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행한 마음으로 향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나 자신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지금 해가 뜨는 방향을 내가 정하려 드는구나 알아차리고 이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 나는 걱정을 멈추고 꿈꾸는 즐거움을 선택한다. 걱정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은 되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일어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실체도 목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큰 꿈을 품는 것은 과대망상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목표로 향하는 과정의 매 순간이 즐겁다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정확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굉장히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고 그렇기에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꿈꾸는 즐거움은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반복된 실패로 자존감이 떨어졌다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지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발전도 없이 그대로인지 냉철하게 따져보세요. 목적 지향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보고 있진 않은지 말이에요.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닌 매 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꿈꾸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매 순간 즐거움을 만끽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일 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만 채워져 있을 때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다 보면 어느새 내 컵은 빈 컵이 됩니다. 내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내어주는 습관을 가지면 내가 고갈되어 알아눕게 돼요. 반면 내 컵이 가득 채워지고 물이 흘러넘치면 자연스레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채워넣는 것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타인을 돕는 것에도 경계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흔합니다. 게다가 착한 아이일 때만 사랑받는다고 느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했을 때 듣게 되는 찬사의 달콤함을 이기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베푸는 공감과 친절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공감과 친절이 아닙니다. 내가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에 혈안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인지 그가 내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혹시 내가 나를 돕지 못해 괴로운 마음을 남을 도움으로써 해결하려는 게 아닌지도요. 타인은 내 마음을 비추는 소중한 거울이다. 억눌린 마음이 타인을 향한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반드시 불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데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 상대에게 문제를 찾기보다 이게 왜 불편할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와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언젠간 해결해야겠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제 마음의 평온에 가장 중요하다 믿거든요. 같은 상황을 겪고 나는 불편했지만 함께했던 사람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각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면에 담긴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경험들을 했고 다른 감정적 축적물을 쌓아왔기 때문에 모두의 트리거가 다른 겁니다. 타인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내 안의 문제를 내가 인지하도록 남들이 돕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과 연결해
감정의 응어리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세요. 상처가 배움으로 승화되면 인간관계의 불편함들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큰 자유인가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나를 대한다. 모든 관계의 밑바탕은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받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전반이 어렵다고 느끼며 사람들과 있을 때 늘 긴장하기 때문에 녹초가 되어 귀가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지난 일을 곱씹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죠. 가족관계는 어떤가요? 가장 편안해야 할 관계가 가끔은 가장 불편하고 아픈 관계가 되기도 해요. 이런 모든 관계에서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 세상 또한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의 타이틀을 얻고자 스스로에게 가장 야박하게 굽니다. 충분히 쉴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베풀지 않으며 끊임없이 재촉하고 비판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세상이 내게 야박하게 군다면 내가 나에게 야박한 것입니다. 세상이 날 무시한다면 내가 나를 낮춰보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쉼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을 통해 드러남을 인지하고 나면 모든 관계가 나아집니다. 오늘의 확언을 반복해 적으며 스스로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해를 풀고 싶지 않은 마음은 그의 문제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순간 나의 인간 자아인 에고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상대에게 납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자아상이 상대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름을 용납할 수 없죠.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해명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나를 이해할 의향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삽시간에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오해를 풀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면 내 임무는 거기서 끝입니다. 누군가를 오해해 기분이 상했다면 그 오해를 풀고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그런데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 기분 나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내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건강한 소통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은 망원경으로, 기쁨은 현미경으로 본다. 모든 것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고르세요. 인간의 에고는 불안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에 더 쉽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며 부정적인 것에 매몰되는 사이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해요. 분명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두뇌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죠. 저는 고통스러운 일은 뒤로 물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기쁨은 가까이 다가가 한참을 의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고통에 매몰되면 인생이 통째로 망가진 것처럼 압도되지만 우주에 떠다니는 별 하나가 내려다보듯 멀리서 바라보면 쉬이 지나갑니다. 반대로 길가에 예쁘게 핀 꽃 한 송이를 만나면 쪼그려 앉아 한참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향도 맡으며 시간을 보내요. 더 오래 음미할수록 기쁨이 배가 되고 때론 온종일 이어지기도 합니다. 언제 망원경을 쓰고 언제 현미경을 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이 확언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고통은 망원경으로, 기쁨은
현미경으로 본다. 웃을 이유는 언제든 얼마든 존재한다.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무게를 덜어보세요. 저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한 번씩 올립니다. 안면 근육을 조금 사용할 뿐인데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거울을 보고 미소 짓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싱긋 웃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면 연결감도 느끼고 가슴까지 따뜻해지니 일석이조예요. 하루 온종일 벌어지는 많은 일들 사이사이에 의도적으로 가지는 3초의 미소가 굉장히 큰 여유와 쉼을 준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딱딱한 표정, 경직된 몸, 심각한 생각들로 매일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는 생각 대신 웃을 일은 내가 만드는 거야 하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져보세요. 내 감정을 바꿔줄 요소를 바깥 세계가 가져다 주길 바라는 대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힘으로 찾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매 순간에 현존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웃을 이유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 확언을 통해 오늘부터 삶이 선사하는 선물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웃을 이유는 언제든 얼마든 존재한다. 고통은 가르침을 남기고 가르침은 날 변하게 한다. 고통을 피하려 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고통의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여태 얻은 모든 것은 크고 작은 고통이 원동력이 되어준 덕분에 지금의 삶에 존재하는데 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뒤집고 기고 앉을 때도 처음 써보는 근육들을 써보며 고통을 겪었고, 엄마와 처음 떨어져 유치원에 갈 때도 엄마를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두려움이 고통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겨냈죠. 또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마주할 때 느끼는 자잘한 마음의 고통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무언가를 배우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르침을 얻은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자연스레 변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 고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모든 종류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가르침에 의식을 모아보세요. 삶이 한층 가볍게 느껴집니다. 좋은 일이라고 바라보면 좋은 일이다. 욕심과 집착에 앞서면 삶은 나쁜 일 투성이입니다. 내가 정해둔 대로 삶이 흘러야 한다는 생각은 욕심이자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집착의 목소리에 사로잡히면 삶의 나쁜 일이 끊이지 않는 듯 느껴지고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고 나쁨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일이 완벽한 시점에 일어난달까요?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일은 좋은 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평온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참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폭력적인 일들을 겪었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 사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모두 지금의 제가 있도록 해준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죠. 그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가슴으로 아는 것들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폭력 사건이 좋은 일일 수 있죠? 혹은 그럼 학대를 받는 일이 겪어도 좋은 일이라는 건가요? 하고 되물으시곤 하는데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전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장 힘든 일이 나쁜 일로 남을지 좋은 일로 승화될지는 내게 달려 있어요.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용서해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경험을 통해 삶의 순리를 익히고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것을 돕습니다. 오늘의 확언을 반복해 적으며 소중한 내 삶을 힘든 마음에 매몰시킨 채 살아갈지, 배우고 깨우쳐 행복한 삶을 살지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일어날 이유가 있음을 수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세요. 나는 삶의 모든 풍요를 허용한다. 당신은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꿈꾸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프로그래밍된 자신에 대한 부정적 믿음들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은 분과 대화하며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극소수의 가치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 너의 생각은 너의 말이 된다. 너의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너의 행동은 너의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너의 가치는 너의 운명이 된다. 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내가 가치 없다고 믿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며 가치 없는 사람의 삶이 내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삶이죠. 당장 내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믿어줄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풍요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가면 될 뿐이에요. 부정적 믿음으로 풍요를 밀어내지 말고 선물을 받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풍요를 허용하세요. 이 확언을 자주 반복하며 달라지는 현실을 누리세요. 나는 삶의 모든 풍요를 허용한다. 가진 것을 더 많이 인지할수록 더 많은 풍요가 주어진다. 더 갖고 싶으면 더 많이 인지하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풍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그리고 물질적 상태죠. 풍요로운 마음은 가난한 삶에서도 물질적 풍요를 낳기 시작하고 빈곤한 마음은 풍족한 삶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것은 잃게 된다는 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시간을 줄여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면 가진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인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갖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불평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진 게 당연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함을 느끼세요.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내가 하는 노력 몇 배의 풍요가 수월하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민의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충분하다는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존재만으로 충분한 나를 사랑해 주세요. 3살이 채 안 된 아이들을 관찰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요. 음식을 흘린다고 조심성이 없다 자책하지 않고 걷다가 넘어졌다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다며 자괴감을 느끼지도 않죠. 실수를 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존재할 뿐입니다. 의식을 외부에 두고 사는 어른들의 습성을 받아들이기 전 그때의 내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타인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올가맨다면 스스로가 늘 부족한 듯 느껴지고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인정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할 뿐 당장 자신을 완벽하게 완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내 모습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아갈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기력이나 자괴감 등 내 성장을 방해하는 감정들과 작별하게 되겠죠. 자신의 충분함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충분히 누린다. 결핍에 집중하는 마음을 보내주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죠. 결핍에 집중하는 생각 습관을 가지면 타인은 늘상 멋지고 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스스로 깎아내리는 생각의 패턴에 갇히면 점점 남의 떡만 커지고요. 자꾸만 결핍에 집중하며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에 집중하면 내면이 단단해지니 도리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에너지가 창조됩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내가 얼마나 더 잘났는가가 아닌 내가 집중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더 감사하고 더 즐길수록 내가 가진 것이 사실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물과 공기, 하늘과 나무, 새들의 지저귐, 나의 눈과 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충분히 감사하고 가진 상태를 즐기고 누리세요. 내가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구나 느끼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확장을 위한 선물이다. 끊임없는 문제에 매몰되길 멈추세요. 삶의 모든 것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기 귀찮고 신발이 젖는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맑고 촉촉한 공기에 감사하고 음악과 같은 빗소리를 즐길 수도 있죠.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싫다는 생각에 얽매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일어나고 불쾌함만 점점 더 많이 초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문제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스스로의 성장을 믿고 응원할 용기도 자라납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매몰되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한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눈앞의 문제에 얽매이는 대신 이 시간을 지나고 한층 더 여유로워진 나를 그려보세요. 어떤 문제든 지나고 나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의 확언을 반복해 적으며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 또한 나의 일부로 소중히 받아들인다. 나의 상처가 나를 빛내도록 하세요.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돌아보니 모두 지금의 제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경험들이더군요. 당시에는 끝이 없는 고통에 만성적인 우울증도 겪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모순되게도 지금은 그 경험들이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대상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잡도록 할지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빛나게 할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려있더라고요.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과거의 반복에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차가운 머리로 분석해 바라보고 앞으로 같은 실수가 없도록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보세요. 아픔으로만 느껴졌던 일들이 나에게 자양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삶이라는 커다란 여정과 나라는 존재의 소중한 일부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상처를 보석으로 연마하는 연금술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다. 힘들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일들이 버거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유독 나에게만 힘든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듯했고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스스로의 역량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마다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다고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습관화하고 나니 모든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죠. 더 이상 스스로를 유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지 않게 되니 피해의식과 감정기복, 무기력증, 우울증 모두가 개선되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내게 일어나는 일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뿌얘지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느껴질 수 있지만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침착하게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에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도 빛이 들어올 틈은 있더라고요. 각각의 문제를 돌파할 때마다 나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겠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확언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세요. 건강한 자존감을 일구려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정 욕구나 질투심, 피해의식 등으로 나의 중심을 잃으면 점점 외부 요건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 또한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중심을 잃고 방황한 시기가 있습니다. 남들을 따라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불행해지더군요. 어느 날 스스로와 너무나 단절되었음을 깨닫고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행복한 삶으로 향하게 되었죠. 누구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주고 타인을 따라잡으려 하기보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소중한 정원을 가꾸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드는 씨앗을 뿌리고 촉촉하게 물을 주고 적당한 관리를 해주면서 말이에요. 외부 자극에 흔들려 중심을 잃을 때마다 이 확언을 통해 주인의식을 되찾길 바랍니다.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임을 기억하세요. 나는 평온과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자신에게 누릴 자격을 선물하세요. 저는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회가 주어져도 무의식 중에 밀어내고 저항하기 일쑤였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맑고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과연 아기들을 보며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 자신도 한때는 하염없이 사랑스러운 아기였고 지금도 그 모습을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상을 통해 익힌 것들로 자신에 대한 분별이 심해졌을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을 주세요. 나는 평온한 마음과 모든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가 저런 걸 가질 수 있을까? 혹은 내 주제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이 확언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집중하는 곳에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싫으면 매일 아침이 괴롭습니다. 내리는 비에 짜증을 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봄에 피는 꽃들이 미우면 길을 걷는 게 고통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타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등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면 삶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는 내가 결정하죠.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운동을 할지도 내가 컨트롤합니다. 또 나는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고 울고 싶으면 울 수 있어요. 행복의 비결 중 하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은 집착과 욕심이에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에 집중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행한 마음으로 향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나 자신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지금 해가 뜨는 방향을 내가 정하려 드는구나 알아차리고 이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 나는 걱정을 멈추고 꿈꾸는 즐거움을 선택한다. 걱정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은 되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일어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실체도 목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큰 꿈을 품는 것은 과대망상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목표로 향하는 과정의 매 순간이 즐겁다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정확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굉장히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고 그렇기에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꿈꾸는 즐거움은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반복된 실패로 자존감이 떨어졌다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지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발전도 없이 그대로인지 냉철하게 따져보세요. 목적 지향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보고 있진 않은지 말이에요.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닌 매 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꿈꾸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매 순간 즐거움을 만끽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일 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만 채워져 있을 때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다 보면 어느새 내 컵은 빈 컵이 됩니다. 내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내어주는 습관을 가지면 내가 고갈되어 알아눕게 돼요. 반면 내 컵이 가득 채워지고 물이 흘러넘치면 자연스레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채워넣는 것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타인을 돕는 것에도 경계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흔합니다. 게다가 착한 아이일 때만 사랑받는다고 느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했을 때 듣게 되는 찬사의 달콤함을 이기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베푸는 공감과 친절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공감과 친절이 아닙니다.
내가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에 혈안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인지, 그가 내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혹시 내가 나를 돕지 못해 괴로운 마음을 남을 도움으로써 해결하려는 게 아닌지도요. 타인은 내 마음을 비추는 소중한 거울이다. 억눌린 마음이 타인을 향한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반드시 불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데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 상대에게 문제를 찾기보다 이게 왜 불편할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와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언젠간 해결해야겠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제 마음의 평온에 가장 중요하다 믿거든요. 같은 상황을 겪고 나는 불편했지만 함께했던 사람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각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면에 담긴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경험들을 했고 다른 감정적 축적물을 쌓아왔기 때문에 모두의 트리거가 다른 겁니다. 타인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내 안의 문제를 내가 인지하도록 남들이 돕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과 연결해 감정의 응어리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세요. 상처가 배움으로 승화되면 인간관계의 불편함들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큰 자유인가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나를 대한다. 모든 관계의 밑바탕은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받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전반이 어렵다고 느끼며 사람들과 있을 때 늘 긴장하기 때문에 녹초가 되어 귀가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지난 일을 곱씹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죠. 가족관계는 어떤가요? 가장 편안해할 관계가 가끔은 가장 불편하고 아픈 관계가 되기도 해요. 이런 모든 관계에서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 세상 또한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의 타이틀을 얻고자 스스로에게 가장 야박하게 굽니다. 충분히 쉴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베풀지 않으며 끊임없이 재촉하고 비판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세상이 내게 야박하게 군다면 내가 나에게 야박한 것입니다. 세상이 날 무시한다면 내가 나를 낮추어 보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쉼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을 통해 드러남을 인지하고 나면 모든 관계가 나아집니다. 오늘의 확언을 반복해 적으며 스스로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해를 풀고 싶지 않은 마음은 그의 문제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순간 나의 인간 자아인 에고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상대에게 납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자아상이 상대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름을 용납할 수 없죠.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해명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나를 이해할 의향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삽시간에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오해를 풀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면 내 임무는 거기서 끝입니다. 누군가를 오해해 기분이 상했다면 그 오해를 풀고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그런데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 기분 나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내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건강한 소통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은 망원경으로, 기쁨은 현미경으로 본다. 모든 것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고르세요. 인간의 에고는 불안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에 더 쉽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며 부정적인 것에 매몰되는 사이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해요. 분명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두뇌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죠. 저는 고통스러운 일은 뒤로 물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기쁨은 가까이 다가가 한참을 의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고통에 매몰되면 인생이 통째로 망가진 것처럼 압도되지만 우주에 떠다니는 별 하나가 내려다보듯 멀리서 바라보면 쉬이 지나갑니다. 반대로 길가에 예쁘게 핀 꽃 한 송이를 만나면 쪼그려 앉아 한참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향도 맡으며 시간을 보내요. 더 오래 음미할수록 기쁨이 배가 되고 때론 온종일 이어지기도 합니다. 언제 망원경을 쓰고 언제 현미경을 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이 학원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고통은 망원경으로, 기쁨은 현미경으로 본다. 웃을 이유는 언제든 얼마든 존재한다.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무게를 덜어보세요. 저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한 번씩 올립니다. 안면 근육을 조금 사용할 뿐인데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거울을 보고 미소 짓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싱긋 웃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면 연결감도 느끼고 가슴까지 따뜻해지니 일석이조예요. 하루 온종일 벌어지는 많은 일들 사이사이에 의도적으로 가지는 3초의 미소가 굉장히 큰 여유와 힘을 준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딱딱한 표정, 경직된 몸, 심각한 생각들로 매일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는 생각 대신 웃을 일은 내가 만드는 거야 하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져보세요. 내 감정을 바꿔줄 요소를 바깥 세계가 가져다 주길 바라는 대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힘으로 찾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매 순간에 현존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웃을 이유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 학원을 통해 오늘부터 삶이 선사하는 선물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웃을 이유는 언제든 얼마든 존재한다. 고통은 가르침을 남기고 가르침은 날 변하게 한다. 고통을 피하려 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고통의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여태 얻은 모든 것은 크고 작은 고통이 원동력이 되어준 덕분에 지금의 삶에 존재하는데 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뒤집고 기고 앉을 때도 처음 써보는 근육들을 써보며 고통을 겪었고 엄마와 처음 떨어져 유치원에 갈 때도 엄마를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두려움이 고통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겨냈죠. 또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마주할 때 느끼는 자잘한 마음의 고통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무언가를 배우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르침을 얻은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자연스레 변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 고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모든 종류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가르침에 의식을 모아보세요. 삶이 한층 가볍게 느껴집니다.
좋은 일이라고 바라보면 좋은 일이다. 욕심과 집착에 앞서면 삶은 나쁜 일 투성이입니다. 내가 정해둔 대로 삶이 흘러야 한다는 생각은 욕심이자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집착의 목소리에 사로잡히면 삶의 나쁜 일이 끊이지 않는 듯 느껴지고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고 나쁨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일이 완벽한 시점에 일어난달까요?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일은 좋은 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평온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참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폭력적인 일들을 겪었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 사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모두 지금의 제가 있도록 해준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죠. 그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가슴으로 아는 것들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폭력 사건이 좋은 일일 수 있죠? 혹은 그럼 학대를 받는 일이 겪어도 좋은 일이라는 건가요? 하고 되물으시곤 하는데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전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장 힘든 일이 나쁜 일로 남을지 좋은 일로 승화될지는 내게 달려 있어요.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용서해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경험을 통해 삶의 순리를 익히고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것을 돕습니다. 오늘의 확언을 반복해 적으며 소중한 내 삶을 힘든 마음에 매몰시킨 채 살아갈지 배우고 깨우쳐 행복한 삶을 살지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일어날 이유가 있음을 수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세요. 나는 삶의 모든 풍요를 허용한다. 당신은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꿈꾸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프로그래밍된 자신에 대한 부정적 믿음들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은 분과 대화하며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극소수의 가치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 너의 생각은 너의 말이 된다. 너의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너의 행동은 너의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너의 가치는 너의 운명이 된다. 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내가 가치 없다고 믿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며 가치 없는 사람의 삶이 내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삶이죠. 당장 내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믿어줄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풍요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가면 될 뿐이에요. 부정적 믿음으로 풍요를 밀어내지 말고 선물을 받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풍요를 허용하세요. 이 확언을 자주 반복하며 달라지는 현실을 누리세요. 나는 삶의 모든 풍요를 허용한다. 가진 것을 더 많이 인지할수록 더 많은 풍요가 주어진다. 더 갖고 싶으면 더 많이 인지하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풍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그리고 물질적 상태죠. 풍요로운 마음은 가난한 삶에서도 물질적 풍요를 낳기 시작하고 빈곤한 마음은 풍족한 삶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것은 잃게 된다는 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시간을 줄여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면 가진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인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갖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불평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진 게 당연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함을 느끼세요.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내가 하는 노력 몇 배의 풍요가 수월하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